네, 안녕하세요. 네, 이페스 손사에서 1차 과목 손사이론과 2차 과목 자동차 보험을 맡고 있는 윤성열 손해사정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올해 설명회를 이제 세 번째 진행하는데요. 혹시 뭐 유튜브나 영상으로 이미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각 과목마다 교수님들이 다 계신데 우리 강사님들이 다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가지고요. 제가 대표로 전 과목을 또 교수님들한테 필요한 거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예전 삼정대인 때부터 그리고 지금 신체손해사정사까지 저도 학습을 해봤으니까 공부를 했었던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지금 1차도 공부하셔야 될 분들 계신가요? 혹시 손 좀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1차까지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러면 실무하시고 2차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작년에 1차 하셨거나 이러신 분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1차 그리고 2차를 나눠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각 과목마다 좀 특징들이 다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제가 어떻게 학습해야 되고, 몇 월엔 뭘 공부하는 게 좋고, 이 기간에는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저희 학원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될 때 저희 학원에서 각 과목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들을 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1차 과목은 세 과목으로 되어 있죠. 보험계약법, 손사이론, 그리고 보험업법으로 구분되어 있고, 올해 1차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2020년도 1차가 조금 어려웠고, 왜냐하면 또 코로나로 시험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손사이론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문제 범위와 출제된 범위가 굉장히 넓었고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좀 많이 난감해한 1차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1차 과목이 어려우면 난이도 조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1차 과목이 너무 쉬운 것도 사실 합격을 위한 분들에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차에서 어느 정도 사실 걸러져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2차 과목은 서술형 시험이잖아요. 그죠? 쫙 써놔야 가야 되는데, 그 많은 분량들을 2차 과목 출제위원들이 읽기에는 사실 많아요. 그 1차를 많이 통과해버리면, 상대적으로 2차 지원자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양도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변별력이 또 1차에서는 굉장히 쉬웠는데 2차에서는 굉장히 어려워버리거나 이렇게 난이도 조절에 실패를 할 경우에 실제로 공부를 잘하고 준비를 잘했던 분들이 좀 떨어지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차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려면 1차 과목 중에서 난이도 조절을 하기 가장 좋은 건 손사이론, 계약법이 어렵게 나오면 난이도 조절이 가능해요. 업법은 우리 이제 최유정 강사님도 설명해주고 또 업법을 잘 가르치시지만, 업법은 사실 여러분들의 학습량에 비례해서 그냥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에요. 많이 암기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은행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의 것들을 복습하면서 좀 문제만 풀어도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또 요번에 특히 법이 개정이 되면서 업법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공부했던 양이 상당히 축소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이다. 어려운 과목은 계약법하고 손사이론이에요. 계약법은 말 그대로 보험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손사이론은 보험제도가 어떤 거고 보험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두 과목을 잘 믹싱해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 학원도 그 커리큘럼으로 수업 일정을 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법과 손사이론은 이미 개강을 했어요. 이미 개강을 해가지고 우리 오프라인 수강생들이 이미 지금 수업을 듣고 있고요. 온라인으로는 뭐 추가적으로 계속 제공이 되니까, 혹시 지금 1차를 공부하셔야 되는 분이 계신다면 1차 공부 순서는 절대적으로 손사이론과 계약법을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공부하셔야 되고요. 이게 학습이 된 다음에 2차 과목과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각 과목마다 제가 2차 과목은 또 별도로 설명드리고 1차는 계약법과 손사이론을 같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10월부터 개강을 이미 했고, 업법은 1월부터 개강되는 걸로 아는데 업법은 그때부터 해도 돼요. 아마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이 돼서 올해처럼 연기되지 않는 한 항상 통상적으로 4월 달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4월 달에 시험을 치른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수업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과 그 기준에 맞춰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월이라고 생각하면 10월, 11월, 12월 이때 1차와 2차를 같이 수업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한쪽에 편중해서 수업을 듣지 않으시고요. 전체적으로 같이 수업을 들으시고 한 1, 2월 달부터는 또 2차를 또 심화적으로 공부하시고 3월 달부터는 이제 1차에 올인하셔서 1차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은 3, 4월 달부터 이제 1차에만 좀 올인하셔서 수업 들으시고 공부하셔도 충분히 1차는 합격할 수 있다.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아무리 난이도를 높게 조절한다 그래도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붙으실 분들은 다 붙습니다. 예. 평균이 조금 낮아질 뿐이고요. 다 붙어요. 1차를 공부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졌다. 사실 거의 공부 안 하신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공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차는 떨어지기 쉽지 않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풀어주는 이제 뭐 문제풀이나 뭐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만 잘 준비하시고 기본 강의 들으신 다음에 하셔도 충분히 평균 이상의 점수들을 맞을 수 있다. 전략적인 과목은 단연 업법이고요. 그리고 계약법하고 손사이론은 적절하게 평균 이상의 점수들 70점 가까이만 맞으셔도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그리고 2차를 준비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1차는 많지 않으시니까 지금 2차를 이미 하셔야 되는 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2차는 4과목으로 돼 있죠. 그냥 과목 교시별로 1교시는 의학이론, 의학 2교시는 책임근제 3교시는 제3보험, 이제 4교시가 자동차보험. 자, 이제 과목 순서대로 한번 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저는 일단 2차 자동차보험을 강의하는 사람인데,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이 4과목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자동차를 딱 합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 3과목을 다시 추가로 공부했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학습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저는 이 3보험이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실무하시는 분들은 의학 같은 경우는 뭐 익숙하잖아요. 만약 실무하시거나 또 아니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의학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소하니까. 전혀 알 수 없는 용어들, 좀 의사도 아니고 알 수 없는 용어들이 나오니까 좀 어렵지만 실무를 조금 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보는 항상 뭐 진단서나 내용 속에서 의학을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게 되잖아요. 실무하시는 분들은 조금 익숙하겠지만 처음 학습하시는 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또 처음 하는 수험생들도 계시니까 의학은 굉장히 생소하죠. 단어도 생소하고. 의학은 어디서 보통 출제되냐면 큰 파트로 나뉘면 2개로 나뉘죠. 이제 상해와 이제 질병. 보통 6대 4의 기준으로 출제가 된대요. 그리고 상해 같은 경우는 예전 신체손해사정사 이전에 의학은 1차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계약법 손사이론 이런 것처럼 객관식 문제로 출제됐으니까 단답식의 문제들이 많았고 상해 위주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지금 기출 문제를 분석한 임정원 강사님 얘기에 의하면 상해 파트에서는 기출됐던 문제들이 약술 서술형으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리고 저 공부할 때도 그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질병은 3보험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데, 진단금이, 이제 3보험에서 나오는, 이제, 심근경색이나, 이런 연관되는 부분들에서 질병 파트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사실 이거는 암기 과목이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암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암기 과목은, 처음부터 열심히 다 외워버리면, 그걸 유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니까 언제 암기를 해야 하냐면 사실 시험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암기해야 될 시기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 의학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해 위주로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구나, 왜 이거구나, 용어가 익숙해져야 되겠죠. 처음부터 막 영어로 막 원어민 얘기를 들으면 지금 뭔 소리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의학 같은 경우 너무 생소하니까요. 처음에 이 용어가 뭐고 제일 대표적으로 상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뼈들에 대해서, 이 뼈는 어디를 말하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시고, 그리고 질병도 사실 외워야 될 게, 의학이든 질병이든 외워야 할 양이 굉장히 많지만, 처음에는 임정원 강사님, 우리 이페스 손사, 의학 이론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의 학습 방법은, 처음에는 이해 위주,
그 다음에 이제 2월, 3월부터 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까지 빈칸 가로 넣기든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암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의학이론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실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쉬웠었는데 실무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산보험에 계신 분들 또 뭐 자동차 보험에 계신 실무자분들은 용어 자체가 익숙하니까 용어 자체가 익숙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당황스럽거나 이러진 않으시겠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뭐야 내가 의사도 아니고 이런 걸 외워야 돼. 사실 순수한 학문적 보험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보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 의학 과목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정형외과 원서나 또는 이제 가정의학과, 질병 쪽은 가정의학과, 당뇨나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보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상해 쪽은 이제 정형외과 원서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게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저희 학원에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강사님이 이 얘기도 꼭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의학이론은 한 번 어렵고 한 번 쉽고 한 번 어렵고 한 번 쉽고 이랬대요. 여지껏 계속. 작년에 쉬웠을 것 같아요. 어렸을 것 같아요. 작년에 혹시 시험 보신 분들 작년이 아니죠 사실. 저번 달에 되게 쉬웠어요 의학이. 그래서 2021년도를 예측할 때 선생님은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꼭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의학이론은 사실은 이제 상해 같은 파트에서 점수를 많이 따야 돼요. 질병을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간이 없다 공부를 해야 된다면 상해 쪽에 많은 하고 이 문제는 놓쳐서는 안 되는. 저도 이제 임종환 선생님하고 많은 설명을 했을 때 선생님이 이 상해 파트를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이 상해 파트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상해 파트는 문제가 많았어요. 아까 왜 2014년도 이전에는 객관식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객관식 때 문제들이 많잖아요. 기출됐던 문제들. 그거를 사례로 주관식으로 10점짜리, 15점짜리로 문제 내기 수 있는 내용이 많겠죠. 그래서 상해 파트를 더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실무자분들은 의학이 조금 쉬울 수도 있으시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용어를 익숙하게 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중적으로 암기해야 될 때 학원에서 나눠주는 자료들과 기출들을 이제 분석하면서 외워야 될 거, 반드시 출제 빈도가 많았던 거, 그리고 예상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암기해야 된다. 처음부터 11월 달부터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강의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막 외울 과목은 아닙니다. 잘 이해하고 용어를 익숙하게 한 다음에 정말 외워야 할 때 잘 외워야 하는 과목이에요. 이렇게 전달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그 난이도에 대해서도 좀 설명했고 의학이론은 상대적으로 점수를 조금 잘 주는 과목이래요. 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점수가 잘 나와요 생각보다. 네. 점수를 잘 주는 과목이 1, 2교시에 집중돼 있어요. 사실 3, 4교시 문제 요건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과목이고 요 두 개는 점수가 잘 나옵니다. 보통 합격한 분들 합격 수기의 점수들을 보면 여기 점수들이 높아요. 여기서 점수를 반드시 따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의학이론은 1교시잖아요. 의학이론은 1교시니까 사실 여기서 망하면 나머지 문제들도 사람 심리 자체가 그죠? 순서대로 쫙 다 하셔야 되는데 1교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컨디션도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첫 번째 시간이니까 잘 준비하시고 점수가 잘 나오니까 잘 준비하셔서 이 상해 쪽 집중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학원 규정에 맞춰가지고 거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학습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책임근제는 좀 설명할게요. 이제 책임근제는 자동차 보험하고 사실 앞부분에선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생겨나요. 책임근제는 이것도 신체손해사정사가 되면서 원래 예전에 일종 파트에 있던 게 신체손해사정사로 들어온 거예요. 이거 줄여서는데 책임보험하고 근로자 재해보험을 말하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의 부류로 이것도 시험이 출제돼요. 첫 번째는 책임보험, 근제보험인데 책임보험에서도 의무보험,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의무보험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의무보험으로 나뉘어요. 이걸 1, 2, 3으로 구분하면 여기서 25% 정도 문제가 출제되고요. 여기 35%, 여기서 한 40% 정도 문제로 출제가 돼요.
뭐 굳이 안 지어오셔도 돼요. 이거 저 보시면 돼요. 예. 여기 임의보험은 이 책임보험과 근제보험, 그럼 자동차보험을 잠깐 설명하면 자동차보험도 책임보험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많이 자동차보험이 많이 널려져 있으니까 자동차보험 별도로 빼서 우리 시험 과목으로 두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두고 있는 각종 책임보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는 거, 그 중에는 강제되는 의무보험이 있고요. 강제되는 보험 말고 의무보험,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책임보험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한 60% 가까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서 크게는 이런 파트에서 나오지만 출제되는 문제는 계산 문제와 약술 문제밖에 없어요. 자, 계산 문제는 말 그대로 여기 보험 내에서 그래서 얼마 줘야 되냐라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 손해액을 산정하는 거죠. 손해사정사를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손해액을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책임보험이니까 소송시의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금액이 산정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산정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 그럼 이 계산 문제가 이 의무보험에서 계산 문제가 그냥 단독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의무보험이나 의무보험, 근제보험 다 각각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 두 개가 믹스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1번, 2번이 믹스돼서 계산 문제. 2번, 3번이 믹스돼서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는 다양해요. 계산 문제는. 그리고 약술 문제는 이슈가 됐던 문제들을 기준으로 나와요. 물론 당연히 모든 시험 자체가 가장 그 해에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죠. 자동차 보험이든 산보험이든 근제보험이든 마찬가지예요. 보험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산 문제 65세 정년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계산에 바로 반영이 됐어요.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당연히 예상하고 출제를 예측할 수 있는 문제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근제는 보통 이런 형식의 패턴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계산 문제가 많아요. 근제보험도 그렇고 산보험도 그렇고 자동차보험도 대부분 우리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이 계산 때문에 짜증나거든요. 계산 문제는 다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근제에는 계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요 의학은 단순 진짜 학문적 과목이라면 이 보험과 관련된 요 세 가지의 과목 중에서 계산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건 전통적으로 근제였어요. 그래서 근제보험을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데 계산 문제는 딱딱 떨어지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막 이상한 소수점짜리 문제들이 나오진 않을 거고요. 사칙연산을 못 하신다. 그러신 분들 좀 어려울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는 곱하기가 좀 헷갈린다. 어제 나누기 배웠다. 뭐 이러신 분들은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 계산 문제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손으로 풀 수 있는 유형의 계산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약술도 올해 약술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고 근제보험도 약술에서 대부분 문제가 출제됐어요. 약술에서 문제가 출제되는데 내년에도 그럼 그런 형식을 띌 것이냐? 장담할 수는 없죠. 근제보험도 내년에는 우리 강사님 얘기에 의하면 계산 문제가 다시 많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제를 준비할 때는 학습 방법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근제와 자동차 보험은 사실 같이 공부하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 쪽 산보험을 실무하시는 분들은 짜증날 거죠. 이거 전혀 볼 일이 없는 이제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 자동차 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왜 공부해야 돼? 어쨌거나 합격하려면 공부하셔야 되니까 이 두 과목을 같이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거고요. 배상 책임 보험도 아마 다음 주부터 개강을 하는 걸로 제가 아는데, 배상 책임 보험은 처음에는 조금 이제 너무 다양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보험도 있었어? 이런 보험도 있었어? 뭐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머릿속에 정립되어 있는 기본 법리가 이해가 되면 이 책임보험들은 사실 쉽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임보험이지만 얘가 더 크죠, 카테고리가. 이 책임근제가 카테고리가 더 크고 이 책임보험 내에 들어가는 자동차 보험은 별도로 빼놓은 거예요. 워낙 많으니까. 우리 자동차가 너무 많으니까 별도로 빼놓은 건데 요걸 같이 책임보험부터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혹시 1차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책임보험은 계약법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로 이어지는 거니까. 책임근제는 여러분들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듯 공부가 외워야 될 게 약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을 수 있지만 점수가 상대적으로 잘 나옵니다. 계산 위주의 문제들이 나왔을 땐 점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책임근제하고 의학에서 점수를 좀 많이 따셔야 됩니다. 과거 이제 합격자들의 기출 점수를 보면 대부분 합격자들의 수기 여러분들 혹시 보실 기회들이 있으면 책임근제하고 의학은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저도 신체손해사정사로 3종 대인을 업그레이드 할 때 책임근제 한 75점인가 80점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실무를 하니까 익숙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점수가 잘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하시고, 또 저희 학원, 체행은재 강의하시는 분은 이제 적중률이 굉장히 좋다고 소문이 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또 공부하시는데, 잘 도와주실 거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 요렇게 전달하래요. 좀 쉴까요? 물 한 잔 먹어도 되죠. 네, 자유롭게. 제가 본 게 아니에요. 근데도 설명 괜찮죠? 너무 이상한가요? 괜찮죠? 네, 저도 해봤으니까. 3보험.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오랜 이제 강의 생활과 또 실무를 보면, 눈빛들을 보면 알잖아요. 3보험 실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하셨지만, 눈빛 보면 압니다. 네. 3보험은 사실 제일 어렵죠? 이제 일반 수험생들,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외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약관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일단 표준 약관을 여기서 이해해야죠. 자, 표준 약관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여기를 이해하지 않고 나머지 뭐 실손이니 장애니 뭐 상해니 뭐 질병이니 이런 걸 다 외워봐야 3보험 강사님의 예로 들면 모래알처럼 다 무너질 거래요. 이 표준 약관을 이해하고 그 기초를 튼튼히 한 다음에 쌓아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요. 표준 약관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좋은 건 이제 기준 나와져 있는 표준 약관을 이게 왜 생겨나고 어떠한 기준으로 이거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고 중요하고 실제로 어떤 실무에서 이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걸 가장 잘 아는 건 사실 보험사가 제일 잘 알 거예요. 그죠? 근데 저희 선보험 강사님이 지금 현업 상보사의 부장님으로 계시니까 이게 어떻게 태동이 됐고 발생이 됐고 어떠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실무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잘 전달해 주시고 강의해 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 3보험은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질병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요. 실손. 이거 계산 문제죠, 이건 계산. 실손 문제 항상 늘 출제되고 이 빈도로 보면 표준 약관에서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 출제가 된대요. 그리고 실손도 마찬가지로 한 20에서 30%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 이거, 전 진짜 이거 외우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제일 짜증났어요. 너무 많아. 막 귀, 막 뭐 이런 거 있잖아. 실무에서 그런 거 거의 없는데, 어쨌든 장애 약관 비율표에 있으니까. 그리고 출제자가 여지껏 안 냈던 데서 내려 그러면, 제가 출제자라도, 이 기존에 냈던 것보다는 안 냈던 것이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 이상한 데서 막 나올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랬으니까. 여기에서도 이게 한 20%에서 30% 정도 출제가 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해, 뭐 질병, 간병 부분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약관들 뭐 레저 보험이니 뭐 이런 뭐 이상한 보험도 있잖아요. 그거 특별 3보험 강사님은 이 순서대로 공부하래요. 왜 이 순서대로 공부하냐면 많이 출제되는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맞죠. 사실 저도 제가 아는 분 막 7년째 공부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엄한테만 공부해요. 뭐 이런 데 이상한 거 공부하고 그거 하나 얻어 걸려서 나올 수도 있겠죠. 한 10점. 그래놓고 떨어지는 사람들의 가장 주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되게 잘 쓴 줄 알아요, 본인이. 10개 중에 5개 써놓고 잘 썼대. 그래서 5개가 다 맞나. 근데 공부 잘하는 분들은, 합격하시는 분들은 10문제 중에 2문제 못 쓰고 온 걸 굉장히 안타까워하거든요. 8개 잘 쓴 건 이미 내 머릿속에 없어. 못 쓴 걸 안타까워해. 잘 썼니? 못 풀었어요, 강사님 2문제. 이런 애들 붙더라고요. 근데 잘 열심히 안 했어. 근데 썼어. 그거 썼어요. 8개 중에 하나 써놓고 썼대. 그런 분들 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엄한 거 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제일 중요한 것들 자주 나오는 부분들부터 공부하시고 여기서 6, 70점 맞으면 요 뒤에 문제 하나 이게 사실 전략적인 학습 방법이죠. 그리고 3보험은 저도 공부했지만 실무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많잖아요, 양이. 진짜 절대적으로 암기 양이 제일 많죠. 그리고 그 암기가 범위가 여러분들도 이게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자료가 이만큼씩 주니까 3보험은 공부량이 굉장히 길어요. 사실 먼저 공부하셔야 되면 저는 이제 자동차 보험과 이 배책은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비슷하거든요. 3보험도 굉장히 일찍 시작해야 할 과목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의학은 조금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용어를 이해하면서 나중에 막 스퍼트를 올려도 되는데 여기는 스퍼트를 올리기가
양이 너무 방대하니까요. 이거는 좀 일찍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 어려웠었어요. 이건 제가 실무하는 게 전 자동차 강사고 실무도 자동차라니까 이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특히 외워야 될 게 많은 게 이런 데 외울 거 너무 많잖아요. 이 표준약관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 이런 데 외워야 될 거 너무 많죠. 근데 이런 외우는 것도 그냥 무턱대고 외우지 마시고 사실 이해가 되지 않은 데서 외우는 암기는요 증발해버려요 다.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기에 엄청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이해가 된 상황에서 암기하는 건 사실 이해가 되고 있다면 예를 들면 의학 강사님이나 삼보험 강사님들도 이게 빈칸 가로넣기 같은 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은 그 키워드만 가지고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중요한 학습 방법이고 무턱대고 외우지 마시고 그리고 삼보험 강사님이 꼭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달라는 게 있었어요. 오프라인을 좀 들었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삼보험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질문하고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고 가고 그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을 좀 추천하는 건 성질이 급해가지고 궁금하면 바로바로 그러니까 이걸 스킵해놓고 다음 걸 못 넘어가는 성격이었어요. 이게 다 이해가 돼야 다음 걸 넘어갈 수 있었어. 혹시 그런 분도 계신다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물론 온라인으로도 질문을 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을 최대한 빨리 드리지만 가급적 오프라인을 좀 선호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좀 빠르기 때문에 삼보험 강사님도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달라고 말씀하셨고요. 삼보험은 이것도 진짜 출제 난이도는 극과 극이죠. 막 올라갔다 날아갔다.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리고 점수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점수가 안 나올까를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출제 의도와 답안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모두 다 잘 쓰면 다 점수를 잘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점수 따기가 쉽지 않은 과목이다. 그리고 공부 양이 방대하다. 근데 저희 학원 강사님은 지금 현업에 계신 이제 생보사에 지금 부장님으로 계시니까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요게 어떻게 태동됐는지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왜 바뀌었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들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잘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다 제 과목이 아니었고요. 여기 이제 제 과목인데 요거는 뭐 제가 남의 과목도 이 정도 설명했으니까요. 자동차 보험은 조금 쉽게 제 이번 트렌드가 겸손이니까 최대한 흥분하지 않고 겸손하게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보험은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 과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를 하면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보면 저 재밌다는 얘기 좀 있죠. 이 자동차 보험은 절대 막 외워서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 과목 중에서 제일 이해의 과목이에요. 이해. 제일 이해를 해서 풀어야 할 과목이에요. 그리고 유형은 일단 나오지 않는 아주 독특한 문제의 유형이 나와요. 사례가 나와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요. 그 사례를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돼요. 올해는 이 문제가 출제 안 됐는데 올해 이 문제를 출제 안 했는데의 그 추측은 여러분들 코로나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그리고 이 사례는 늘 논란이 있어요.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해석을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맨 마지막 과목이잖아요. 4교시 시험이다 보니까 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정신이 혼미하고 손은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네, 마지막 과목 혹시 시험 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손인지 모르겠어요. 3교시 내내 지금 쓰다가 자동차 근데 문제가 막 사례 문제 이상한 문제 나오면 이거 뭐야 내년에 다시 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자동차 보험은 이 사례 문제 저도 올해도 이 사례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은 이 사례 위주로 문제를 풀어갔어요. 그리고 여지껏 사례 문제는 늘 나왔어요. 1번 문제로. 근데 올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 나왔으니까 다들 난리가 났겠죠. 이제 자보의 새로운 트렌드나 새로운 유형 아니요. 그래도 사례를 공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례 안에 계산과 약술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학원에서 사례 문제를 풀고 사례 문제 속에 있는 약술, 사례 문제 속에 있는 계산 문제들이 다 출제된 거예요. 사례를 풀으면 그럼 만약 여러분들 단편적으로 약술, 계산 이렇게 공부하면 사례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못 풀어요. 그리고 여지껏 올해 한 번 안 나왔다고 내년에도 안 나오냐? 그런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례 위주로 공부를 할 거고요. 자동차 보험은 절대 저는 필기하지 말라 그러고요. 제가 밑줄 그라고 하는 데만 밑줄 그라 그럴 거고
지금처럼 저하고 눈 마주치면서 재밌게 수업하시면 돼요. 자동차 보험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하게 그냥 이게 왜 이렇게 생겨났니? 의학처럼 제가 이 왜 간이에요? 몰라 그냥 간이야. 뭐 외워야 돼 이거? 그냥 외워야지 간이니까. 질병 쪽 뭐 의학에서 나오는 뼈 이게 왜 그 뼈야? 외워야 돼요? 모르죠. 그거 외우는 거야. 근데 자동차 보험은 그렇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 왜 두고 있고, 이걸 왜 이렇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식으로 제가 풀어갈 거고, 실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풀어갈 거고, 여러분, 자동차 보험 되게 재밌는 이유는 사례들이 실제로 우리 자동차 사고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내가 거기 이입이 돼요. 그래서 이 사례를 내가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리고 제가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자동차 보험은 실무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실무 혹시 안 하시는 분들은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 풀어가듯 제 얘기를 들으시면 쉽게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동차 보험은 여러분들의 희망을 드리면 외울 게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자, 그럼 외울 게 덜하다는 건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죠. 맞아요. 이해하는 게 처음에 어려워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절대적으로 강사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동차 보험,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는 커뮤니티에서 자동차 보험 누구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뭐 그런 것도 다 참고하셔도 좋은데요. 샘플 강의도 다 들어보셔도 되고. 저희 자동차 보험은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력 좋게, 이게 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들을 수 있으면 좋아요. 자동차 보험은 언제 학습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 저는 제일 먼저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이해가 돼 있으면 외울 게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제가 이해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 절대적으로 이해 과목이니까 처음에 해놓으면 그럼 이해 과목인데 5월 달에 내가 찍어가지고 공부하겠다. 불가능. 절대 불가능. 시간도 없어요. 자동차 보험은 처음 시작할 때 이해를 싹 해놓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외워야 될 때 조금씩 몇 개만 외우면 돼요. 제가 요번에도 찍어둔 약술이 한 30개 있었거든요. 30개도 안 됐어. 공부하는데 자동차 보험 약술 30개 안 외우고는 뭐 기대할 수는 없지만 30개 안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외울 게 많지 않아, 자동차 보험. 근데 이해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학습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이제 자동차 보험 약관이 있겠죠. 물론 다른 보험도 다 마찬가지지만 약관에서 보통 계산은 이제 지급 기준이라는 독특한 자동차 보험만의 계산식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약관이 별도로 있겠죠. 그리고 이 사례 문제는 크게 법령을 이해해야 되는데 민법과 자별법을 공부해야 돼요. 민법은 불법행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랑 공부하면 공부할 거예요. 이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저 책 읽는 문제와 처음 부분이 중복돼요. 그래서 이걸 같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은 특이하게 민법으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나더라. 그래서 이 자별법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할 건데 이 앞부분에서 제가 거의 한 10강 가까이를 공부할 거예요. 자동차 보험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이걸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을 덮어 씌우면 돼요. 이런 학습 방법을 택할 거고요. 올해 1번 문제가 이 문제가 나왔어요. 민법과 자별법을 비교하라. 근데 이거는 누구나 첫 강의 때 계속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다 잘 썼을 거예요. 그럼 민법과 자별법을 비교하고 그럼 비교하라는 건 차이점이 있을 거고요. 그죠? 왜 이게 생겨났는지도 있단 말이에요. 민법의 특별법이 자별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근데 그냥 공부하면 어려우니까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과 얘기하면서 그렇게 풀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이해한 다음에 그때 이제 자동차 보험을 공부하는데 이 자동차 보험은 약관 위주로 풀어갈 거고요. 제 교재도 약관을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약관의 풀이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디릭다 외워버리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제가 무슨 과목이라고 했어요? 이건 이해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자동차 보면 반드시 이해 과목이니까 이 약관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풀어야 돼요. 올해 시험 문제는 약술이 굉장히 많이 출제됐어요. 자동차 보험도. 그런데 이제 출제 유형은 사례와 약술과 계산인데 올해는 약술이 유독 많이 출제됐거든요. 이것도 사실 약술로 봐야 되는데 이건 약술로 보기보단 사례 많은 배점으로 약술은 보통 10점에서 15점짜리 문제들을 약술 문제라 그러고 요거는 25점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좀 큰 약술 치고 너무 컸던 문제고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출제되는 문제들은 약술 문제 10점에서 15점짜리 문제가 3개 또는 4개 정도 출제돼요. 그러면 이 약술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절대적으로 다 약관에서 나오거나 그 약관도 뭐가 나오냐면 개정된 것들이 나와요. 자, 올해 뭐가 개정됐냐면 유사운송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카풀 이런 거 들어봤죠?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개정됐거든요.
그 개정된 문제가 출제됐어요. 카풀 왜 개정됐는지 아세요? 카카오 카풀 이런 거 하는 거 이슈 많았죠? 올 초에. 그리고 쿠팡 플렉스 이런 거 문제 많았죠. 내가 쿠팡 운전하다가 내가 배달하다가 그럼 나 출퇴근용 차를 가지고 내가 배달용으로 쓰면 위험이 달라지거든요. 당연히 보험료를 더 내야 되고 그런 유상운송 면책들을 두고 있어요. 그거 개정된 부분들. 그 다음에 사고부담금이 개정됐어요. 윤창호법 여러분들 음주운전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뭔가 아는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고개가 많이 끄덕여진 그런 것들, 그런 이슈가 되는 것들이 출제가 돼요. 그런데 올해 이 개정된 내용들이 대거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예측한 것들이 많이 나왔겠죠. 여기서 다 나왔으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특별하게 개정되는 게 많지 않아요. 지금 눈에 딱 띄는 건 음주운전이 조금 사고부담금이 올라가고요. 지금과 달라진 거, 현행 기준에서 달라진 게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조금 늘어났고 그 다음에 특별히 개정될 수 있는 이 내용들이 지금 현재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순수 원론적으로 야권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요. 아까 제가 이 사례를 통해서 사례 속에 이게 다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사례를 풀어가려면 요걸 이해하고 그러면 결론은 사례에서 요거를 풀어서 보험사가 어떻게 돈을 줄 건지 그리고 어떠한 기준으로 이게 책임 있니 없니를 따질 때 거기에 약관의 내용들도 다 들어가요. 이 약술의 문제들도. 그러니까 약술을 별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공부하는 건 제가 이렇게 개정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약술들을 별도로 떼낼 거고요. 이 약술만 별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례를 공부하면 상당 부분 약술이 해결이 됩니다. 사례를 다 공부하다 보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약술의 문제들이. 그러니까 사례 위주로 수업을 할 거고요. 그거를 풀어가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공부할 겁니다. 계산 문제는 체익 문제보다 훨씬 쉬운 계산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별도의 지급 기준이라는 이렇게 지급한다라는 별도의 지급 기준을 두고 있어요. 자동차 보험 약관에. 그럼 지급 기준에서 여지껏 숙제 아까도 얘기했듯 산수의 문제들이 나왔어요. 올해 계산 문제가 유독 조금 어려웠어요. 기존의 문제보다는. 그래도 충분히 모의고사나 여러분들과 충분히 연습했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동차 보험 계산 문제는 한두 문제 출제가 되는데요. 보통은 사례 속에 섞여 있었어요. 즉 사례 문제에서 얼마 이런 책임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물어줄 때 얼마 물어줄 거니를 시험 문제로 물었다고요. 근데 올해는 별도로 계산만 물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출제될지는 모르겠어요. 사례 문제 속에 들어가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지 별도의 계산 문제가 출제될지 알 수는 없으나 계산 문제는 나온다. 그럼 계산 문제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한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저랑 같이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을 풀면서 하면 충분히 익숙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모든 과목들을 다 설명하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다 설명해야 할 부분들은 제대로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강사님들이 또 설명했던 설명의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그 설명의 자료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손사 시장에 여러분들이 들어온 이상 보통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2차까지 합격률 한 7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대1이면 20% 좀 안 되는 거죠. 15%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허수도 되게 많아요. 네. 오는데 고사장에 막 빠져있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경쟁률로 체크가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 2년씩 공부하실 지금 적어도 이 11월 달에 설명회를 10월 말 이때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한 번에 끝내실 수 있습니다. 네. 진짜로.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매년 이 시기에 와서 설명회를 듣고 저희 학원에서 수업 들으신 분들이 합격률이 훨씬 좋았어요. 저희가 물론 1차가 끝나고도 하고요. 이제 프로그램들을 또 계속 이제 여러분들한테 안내는 하지만 지금 1년에 끝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 그리고 다시 보지 마시고 한 번만 딱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에게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저희 학원이.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참고하셔가지고 올해 꼭 합격하셔가지고 올해가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은 2021년이 되겠네요. 2021년에 혹시 저희 학원과 인연이 돼가지고 합격하셔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무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은요 촬영을 마치고 개인적으로 또 질문 받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